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머리채 2부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스트 했네요. 친정 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으로 오시고요. 아니, 이젠 내 집인가요? 우리 집이 아니죠. 시어머니께 이제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연락도 안 하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집에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나도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다. 솔직히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오셔서 얼굴 보는 것도 전 많이 불편하다고요. 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은 안 된다. 무슨 제가 바람 펴서 이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시닌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제 친동생이 지금 하는 일 잠깐 쉬면서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집에 있고 하니까 남편이 나간 날 바로 집에 오라고 해서 상황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도 하고, 내 친동생은 저보고 독하게 마음을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지 않은 지 벌써 이틀째 되던 날에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겠다구나 라고 확신을 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임신 지금 6개월 차니까 이동하는데 많이 불편해서 친구와 함께 가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핏줄만큼 강한 게 더 없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과 함께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 이런 모든 건 친정이랑 의논 뒤에 한 거고요. 물론 시댁은 모릅니다. 참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더라고요. 입금 확인되면서부터 남편 핸드폰 번호, 뭐 얼굴, 직장 주소, 차종과 차번호 등등 기본적 번호 다 알려주니 실시간으로 문자, 전화, 사진, 메일, 뭐 전화, 사진 원한다면 인화해서 원하는 정보 있으면 퀵으로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참 씁쓸하고 놀라웠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를 마친 상태이고 신용카드 내역서는 꼼꼼히 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밖에서 그 여자 돈을 얼마나 쓰고 다니는지 알게 됐어요. 참, 내 카드인데, 내 돈인데 참. 남편은 회사 퇴근 후 알콩달콩 신호처럼 그 여자 원룸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 번호도 확보된 상태예요. 일단 지금은 그 여자 만날 경우 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참고 준비 중이며 이번 주 주말이 지난 후 그 여자 만날 계획이에요. 그 여자의 이름, 나이, 직업, 집 주소 다 알고 있고요. 뭐 미혼이더군요. 일단은 계속 자료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이혼 소송은 제가 홀몸도 아니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아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이를 일단은 낳은 후에 해야 할지 아직 고민이에요. 저희 아빠는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세요. 친가 쪽 집안 자체가 법조계 쪽 분들이 많으시고요. 길지만 쉬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는 물론 애기 얼굴 볼 자격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아주 어렵겠지만 최대한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할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니 너도 준비해라.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미쳤냐고.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엄마 될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아니, 누가 미친 건지 누가 자격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안 오고 어디서 자냐고 물으니 그것까지는 알 거 없고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네요. 미친 건가 진짜 이 남자? 지금 알콩달콩 재밌게 시간 보내는 거에, 그 여자랑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에 푹 빠져 있어서
살이 분별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전 결정을 내렸고 한 번 시작한 일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태도로 인해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네요. 솔직히 나쁜 마음도 가졌습니다. 정말 가끔 아주 한 번, 한두 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믿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애는 죄가 없잖아요. 최대한 저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도 남편도 후회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사람, 저는 정말 사랑해주는 마음 그 하나만 보고 결혼 결정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집 반대 심했지만 저는 정말 그 남자의 사랑, 저에게 하는 그것 하나만 봤습니다. 뭐 돈이든 뭐든 그런 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딱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 힘들게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만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의 여자를 만나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녹취도 필요하고 저도 전화나 법정에서 말고 개인적으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혹은 그 여자가 제 얼굴과 제 배를 본다면 더 죄책감이 느껴질까?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지만 가장 크게도 자신이 어떤 여자와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한 건지 그 죄책감, 현실을 더 크게 와닿게 만들고 싶어서 만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전화통화로 만날 장소를 정했고요. 제가 남편한테 나 만난다고 말해도 상관없으니까 그쪽 원하는 대로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쪽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 여자분은 일단은 남편 모르게 이제 말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과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카페 자체가 조용하고 넓은 곳이어서 일단 약속 시간 20분 전에 가서 제 동생과 제 동생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동생 쪽 가까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고요. 그 여자가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카페로 들어오더라고요. 저 만난다고 더 신경 쓴 듯한 모습? 정적이 흐르고 드라마 보면 여자 얼굴에 물 끼얹고 따기 때리고 그러던데 그럴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고 하네요. 심지어 결혼식 때도 왔었다고 하네요. 우연히 만났는데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서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임신한 사실도 오빠가 얘기를 안 해서 몰랐다고 하네요. 뭐 다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충의 대화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 앞에서 오빠 오빠 하면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한테 나는 지금 너희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쪽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 자기는 아직 어려서 오빠와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오빠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런 가벼운 감정으로 남의 집 가정을 파탄내다니. 역시나 참 사람이 무섭네요. 제 앞에서 제 눈 똑바로 마주치며 말도 또박또박 얼마나 잘하던지 누가 불륜녀인지 모를 정도로 당당하더군요. 뭐가 그리 당당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 없이 가만히 있더니 저한테 한다는 말이 오빠가 그쪽이랑 있으면 기가 많이 죽는다고 하던데 저는 그 기를 살려준 거밖에 없는데요. 아니 터진 입이라고 말도 아주 얄밉게 하는데 정말 얼굴을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뭐 무슨 말을 하건 네 손해야 자기 손해야 라고 생각하니 생각보다 기분은 덜 나쁘긴 나빴어요. 자리를 이루려고 하는데 오빠 지금 저랑 같이 살아요 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물으니 그냥 아시라고요. 잘 있다고요. 뱃속 아기 있으니까 이혼 못 하실 것 같은데 오빠가 지금 저한테 너무 빠져 있어서요. 정신 좀 차리면 다시 집에 가겠죠. 하더니 먼저 일어서더군요. 그 여자는 사실 건들고 싶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죄송하단 말 하나 없이 이혼 안 할 것 같으니 이렇게 저한테 막말하는 것 같은데 정신 번쩍 들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앞전에 그 모아놨던 사진들, 그 바람 폈던 사진들, 인화한 사진들, 그거를 그 여자의 본가와 회사에 보냈어요. 남편 회사에도 하나 보내고요. 워드를 친 편지 한 장도 동봉했습니다. 대충 내용은 뭐 행실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냈고요. 같은 여자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뭐 같은 여자였다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뭐 한편으로는 끼리끼리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다음 날 바로 남편이랑 그 여자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생활이 안 될 정도였어요. 아직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남편한테 사람을 붙여놨는데 그 여자 원룸으로 부모님이 찾아왔다고 하네. 그 여자 부모님이 찾아왔다고 하네요. 결국엔 회사도 그만둔 것 같고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역시 대한민국 아직은 남자보다 여자가 타격이 더 큰 세상이네요. 그 여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가 와서 지금 당신 때문에 회사 잘리고 호적 파이게 생겼다. 나 고소할 거다. 고소하든지 말든지 전 상관없습니다. 저 돈 있고요. 인맥 있고요. 지인, 돈 모든 걸 써서 무조건 이길 생각입니다. 둘 다 다신 이 사회에서 재기하지 못하도록 꼭 그렇게 만들 거예요. 또 이제 그 후에 동생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래도 어른이라 집에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더니 이 세상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물건을 집어 던지며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시고 네가 내 아들 망쳐놨다. 네 인생도 망쳐야 한다. 내 우리 집 애기 내놓으라. 넌 애기 키울 자세도 안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쌍욕을 하시고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데 저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놀라서 얼어 있었고 제 동생은 그 모든 상황을 전부 녹음해 놓으면서 제지시키고 어머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라며 시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동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었고 역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죠.
자기 아들밖에 모르네요. 참, 전 사실 시어머니 정말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더 충격이 크네요. 바로 산부인과 가서 놀래서 왔다고 하고 진단받고 전단지 받아서 이제 진단서 받아놓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남편 집 빚이나 결혼 자금 등은 아버지 돈으로 한 거 아시는데 친정 몰래 제가 하나 한 게 있는데 1년 전쯤에 시어머니가 너무 적적해 보이셔서 모그 백화점에 아웃도어 매장 하나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랑 시어머님 동생분이 함께 하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또 이제 양육비 문제는 이제 매달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로 받고 싶은데 남편 월급이 세금을 제외하고도 250 정도밖에 안 돼서 일단은 뭐 아버지 말만 듣고 일을 진행 중인데 뭐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데 뭐 아버지도 묻기도 껄스럽고 아버지 또한 편하시지는 않겠죠. 저는 그냥 아빠를 믿고 그냥 최대한 저한테 좋은 방향으로 이 결혼 이혼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정지한 상태고 이제 남편 카드 정지시켰죠. 문자로 돈지랄 하다가 돈으로 뒤통수 맞아라라고. 그게 남편한테 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카드를 정지시키니까 남편이 문자로 돈지랄 하다가 돈으로 뒤통수 맞아라라고 왔네요. 진짜 유치하네. 아니 돈지랄이 아니라 내 돈인데. 생각하니까 어찌 저런지 뭐에 쓰인 사람처럼 저러네요. 끝까지 사과는 없습니다. 일단 시댁 쪽이나 그 여자 지금 아주 흥분 상태라 집을 비우고 저는 친정에 있고요. 이 집도 정리해야겠죠. 저는 현재 핸드폰 번호도 바꿨고 하루는 술에 취해서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시간이 갈수록 더 정이 떨어지네요. 하지만 뭐 지금껏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볼 일만 남았네요. 라고 이렇게 사연 마무리 되었는데요. 뭐 끝으로 마무리하며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부디 이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마 지금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두 분이서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더 많은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